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파주 단독주택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곳은 총 70세대 정도가 예상되어 있어요. 단독주택 일부랑 또 이제 듀플렉스 타운하우스 일부가 섞여질 예정인데요.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30필지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지를 골라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집들과 유사하게 맞춤 설계가 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토지를 계약을 하고 집을 시공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특별한 집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집은 원래 이 건축주분이 직접 거주를 하려고 지었던 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나 외부에 봤을 때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실용적으로 집을 지었는데 거주가 조금 어려우셔서 매물을 직접 분양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집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현장부터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쪽부터 촬영을 좀 해주시겠어요? 여기 뒤쪽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필지가 이미 이제 구획이 정리돼서 기초토목공사가 현재 끝난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대지로 되어 있어서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벙커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는 집입니다. 여기는 도시가스 인입이 지금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어지는 집들은 전부 다 도시가스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할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보통 다른 집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위로 올라간다면 여기는 기역자 형태식으로 해서 지금 마치 두 채가 합쳐진 모양으로 집이 건축이 되어 있고요. 크게는 목조주택으로 건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주차장 같은 경우는 벙커형 되어 있으니까 주차장부터 하나씩 또 살펴볼게요. 리모컨을 주고 가셔서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주차 공간은 한 대로 되어 있어요. 요즘 차량이 보통 두 대시기 때문에 조금 한 대라는 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만약에 차량이 두 대시라면은 셔터문을 포기하시면은 차 두 대를 나란히 세워놨을 때 저 앞쪽에서까지 두 대가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이 공간이 전체적으로 15평이에요. 목소리가 좀 울리죠? 그래서 이 안쪽 보시면은 공간이 좀 더 여유가 있어요. 원래 계획상에서는 이쪽을 약간 작업실 같은 걸로 쓰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쪽에도 화장실을 지금 해놨습니다. 주차장에 화장실이 있다니 신기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뭐 작업실이나 뭐 간단하게 칸막이를 해서 사무실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여기도 좀 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셔터문이 닫혔다고 가정하면 이쪽에서도 출입문이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출입문이 되어 있고 이 안쪽에서 대문이 또 있으니까 대문을 통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약간 비밀인데요. 이 옆집에 비해서 일단 정원에 나무가 가득해요. 정말 본인이 살려고 계획을 하셨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은 대지가 총 100평 정도 되고요. 도로 지분이 10평 이상 빠지면 실제적으로 전용 대지는 85평 정도 됩니다. 실내 면적은 그 밑에 보셨던 벙커 주차장이 15평, 집을 2층이라고 보면은 2층이 35평, 또 3층이 15평, 그리고 다락방이 10평 정도로 해서 대략적으로 한 75평 정도의 실내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원이 일단 크지는 않아요. 집 내부가 크다 보니까요.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 빼곡하게 되어 있고요. 디딤석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잔디도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바베큐나 뭐 간단한 정원 생활을 하기에는 괜찮은 곳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에서 정원보다는 이 공간이 더 마음에 들었는데요. 보통은 그 집 앞쪽으로 데크를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장님이 직접 거주를 하려고 데크보다는 정말 이렇게 지금 대리석 돌로 다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내구성이 좋고요. 보기에도 더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집만 지금 현재 이런 돌로 깔려 있고 다른 집들은 이제 데크가 깔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 동네의 좀 장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가면요. 요 밖에다 살짝 찍어주시면 여기 지금 주택가예요. 보통 파주 쪽이나 일산 쪽에 단독주택 부지를 가보시면요. 앞쪽에 물류창고나
공장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여기는 앞쪽이 이렇게 지금 다 주택가로 되어 있고 큰 도로에서 거리가 한 50m 정도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진입이 편합니다. 또 학교 같은 경우는 검산초등학교가 도보로 한 200m 정도 굉장히 가까워요. 아이들이 걸을 수도 있고 혁신초등학교라서 또 반응도 좋은 편입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내외고요. 버스로 갔을 때 세정거장에서 내정거장 정도로 된다고 합니다. 현관입니다. 현관도 굉장히 넓게 나왔어요. 신발장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데요. 이쪽에 4칸, 이쪽에 지금 4칸에서 총 8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쪽만 좀 보여드릴게요. 열어보면은 기본 수납장이 충분히 갖춰질 정도로 여유가 있고요. 중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단으로 되어 있어요. 이곳은 지금 주차장 제외하고 1층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실내 면적이 30평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30평대의 주방 거실 사이즈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 폭이나 길이 같은 것들이 한 4m 이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거실 생활과 주방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시간이 거의 12시 정도 되는데 해가 일자로 잘 들어와 있고요. 앞에가 이렇게 뻥 뚫려서 시원한 조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파 자리가 이쪽에 놓는다고 치면 이쪽에 앉으면 지금 저쪽은 집이보다 조금 아쉽기는 하고요. 만약에 반대로 소파를 놓으신다고 치면은 이쪽은 조금 더 개방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은 이제 참고하셔서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장식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씩 수정할 수 있으니까 정 마음에 안 드시면은 변형해서 쓰시면 될 것 같으세요. 바닥 같은 경우는 마루로 설치할까 하다가 폴리싱 타일로 설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주방 거실뿐만 아니라 안방까지 전부 다 이렇게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점은 살짝 미끄러울 수 있을 것 같은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창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목조 전용 샤시로 해서 잘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2층 거실 같은 경우는 1등급 샤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2등급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점은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샤시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이제 목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목조는 이런 곳에서 다 전부 다 힘을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샤시 자체가 크게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주방이에요. 일단은 공간 어떠세요? 굉장히 넓죠. 기역자로 수납장이 온 벽을 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일랜드 식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스레인지로 해서 시공이 되어 있고 1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 국밥도 시공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쪽에 싱크볼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작지만 싱크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탁 자리 한번 볼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아일랜드 식탁에서 바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홈을 안쪽으로 놓기는 했는데요. 별도의 식탁이 있다고 하신다면 이 중앙 정도의 식탁을 걸쳐서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냉장고 자리는 김치 냉장고와 기본 냉장고 자리가 2개가 잘 되어 있고요. 키장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 같은 것들은 좀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옵션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게 지금 다 도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구성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집에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해서 어떤 가구가 들어와도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옆쪽으로 보시면 작지만 이렇게 창고가 있어요. 주방 옆이니까 선반 같은 거 설치해서 팬트리 같은 걸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청소용품 같은 것도 수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인데요. 세탁실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세탁기는 이쪽에 설치를 하시고 만약에 건조기가 있으시면 바로 위로 올려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 같은 거 할 수 있게 기본 틀을 잡거나 선반을 짜서 수납 같은 거 더 추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뒤 같은 경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단독주택 보면 왜 이렇게 여기서 나갈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사장님 말씀은 이제 이쪽 밑에다가 지금 요즘에는 좀 별로 없긴 하지만 김장독 같은 거 묻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장독 묻어놓고 왔다 갔다 해서 김치 풀 수 있게끔 그런 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욕실인데요. 욕실은 일단 폭이 굉장히 두꺼워서
이제 쓰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샤워 부스는 반칸짜리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 밑에 그 샤워장 쪽과 위쪽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습식과 건식으로 일정 부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욕실 뒤쪽으로도 창문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시기에는 괜찮습니다.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안방인데요. 일단은 샤시가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채광도 굉장히 좋고 또 개방감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쪽 길이가 거의 4m가 좀 넘어요. 그래서 이 안방이 작은 평수의 안방이 아니라서 침대랑 뭐 책상도 일부 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화장대 같은 거 놓기도 괜찮아요. 장롱 같은 경우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편백나무로 다 시공을 했는데요. 오히려 편백나무가 안방 쪽에 있고 드레스룸을 벽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여쭤봤더니 이 편백나무가 습을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옷 상태를 유지하는 데 좋고 오히려 안방을 넣을 경우에는 조금 강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레스룸이지만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옷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수납 공간이 되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뭐 여기 위쪽 같은 경우도 이제 이불 같은 경우는 리빙박스 통해서 올려놓을 수가 있는데, 한번 여기 특징이에요. 보통 다른 집들은 제가 이렇게 위쪽 설명드렸을 때 한 10cm 정도, 그러니까 리빙박스 하나 들어갈 정도 공간이 있다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층고를 2,800 정도 뽑았어요. 보통 집들이 한 2,400 정도 뽑는데 굉장히 한 40cm 이상 높게 뽑았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서 뭐 수납도 좋지만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듭니다. 부부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를 설치를 했어요. 자녀분들이 좀 어리시면은 이제 목욕시키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반신욕 같은 거 즐기시기도 좋게끔 되어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기본 이제 화장실 사이즈가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기 옆쪽으로는 청소할 수 있는 스프레이건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실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공간은 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런 복도를 그냥 벽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창을 또 작게 뽑을 수 있지만 굉장히 넓게 창을 뽑아서 이런 복도에도 해도 잘 들어오고, 이 앞쪽 같은 공간도 테이블 같은 거 이렇게 일부 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계단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 폭 자체가 1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집보다는 계단 폭이 좀 넓어서 편하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미니 거실이 있어요. 미니 거실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넓습니다. 웬만한 뭐 투룸의 거실보다도 훨씬 클 정도로 넓은 거실이 되어 있고요. 이 길이 같은 경우는 문 때문에 활용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한 4m 이상 될 정도로 공간은 굉장히 충분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뭐 이렇게 소파 놓고 TV 같은 거 놓으실 수 있고요. 서재처럼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층에 이렇게 미니 거실이 있다는 점이 이 집에서는 또 좋은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집은 제가 좋았던 점이 일단 평수가 넓어요. 실내 평수가요. 다른 단독주택들과 비교를 했을 때 보통 30평대 아파트에서 이사 오시려면 방이 좀 작거나 공간이 좀 작다고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여기는 지금 계단 면적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여유 있는 공간이 조금 나와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간방인데요. 중간방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거의 4m 40 정도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의 기본 사이즈보다 넓어요. 그래서 뭐 이 방 같은 경우는 조금 성인이 쓰시기에도 충분한 공간으로 볼 수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샤시를 1등급으로 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단열 같은 것도 좀 더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서 간단하게 손만 쉴 수 있는 이렇게 귀여운 세면대도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도 밑에 봤던 욕실 그대로 좀 여유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 부스는 반 정도 되어 있고 단차는 역시 동일하게 있고요. 뭐 창문도 있기 때문에 쓰시기에도 괜찮은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수납장 같은 경우 이 뒤쪽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인데 이 방만 조금 작아요. 이 방이 거의 한 2m 90씩으로 해서 이제 거의 정사각형 비슷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뭐 사이즈가 3m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침대, 책상, 옷장 놓기에는 이렇게 부족한 공간은 아니니까 뭐 쓰시기에는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이거 한 번만 좀 설명드릴까요?
보통 이제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목조주택이 있잖아요. 샤시가 서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벽 두께가 조금 얇기 때문에 전용 샤시를 많이 쓰세요. 여기는 지금 수입 샤시를 썼는데 3중으로 되어 있는 샤시를 썼고요. 보통 수입 샤시의 특징은 이렇게 홈이 굉장히 높아서 바람이 압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않고요. 단점은 한쪽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만 문을 열 수 있다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거실 샤시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샤시 말씀하십니다. 요건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올렸을 때는 틸트 기능이 되는 마지막 공간인데요. 여기는 이제 다락이에요. 서비스 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층고가 높지는 않아서 제가 딱 섰을 때 맞는 한 180 정도의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바닥 면적은 좀 넓은 편이에요. 현재는 지금 시공된 게 전혀 없어요. 이건 이제 입주 후에 개인이 전기 패널이나 전기 필름을 통해서 이제 온도를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평수는 한 100만 원 정도면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파주에 있는 단독주택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지어질 집은 맞춤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오늘은 지금 직접 건축을 하신 건축주분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지었던 집을 매매로 내놓으셔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집의 분양가가 5억 5천이에요. 벙커 주차장에, 그 다음에 실내 면적이 거의 70평 정도, 이 정도 평수에 이런 지금 데크 대신 돌로 시공한 거, 이런 담 같은 것도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집 같은 경우는 잡으시면 저는 괜찮은 집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실제로 보시면 생각보다 훨씬 더 공간이 넓고요. 영상보다는 전 더 나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고요. 그러면 자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쪽으로 단독주택을 찾으신다면 이 집도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